경기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유근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굉장히 크고 여기 현장에서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코로나19 그리고 경기 재난기본소득 소비 데이터 분석 결과 이런 주제로 경기도에서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총 3편의 발표가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와이젠 컴퍼니의 김원표 박사님께서 코로나19 경기 재난 기본소득 소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고, 이어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임종빈 선생님께서 도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SOC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경기도의 원준석 선생님께서 디지털 정보 경영을 위한 표준화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 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 발표자분들께는 최대 15분 내에서 발표를 마쳐 주시고, 이어서 토론을 하면 편당 20분 내에서 마치게 되고, 그러면 총 1시간 내에 3편 귀중한 논문 발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경기 기본 재난기본소득 소비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를 맡은 와이진 컴퍼니 김원표 대표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했던 경기 및 그리고 중앙에서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썼으며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이로 인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기도에서 이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사용 내역을 약 9,800만 개의 실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9,791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불 카드는 약 42%, 지역 화폐는 14.8%, 그리고 총 8개 카드사는 40.8%의 사용 건수를 기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업종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총 10개의 대분류, 교육, 내구재, 문화, 생활, 쇼핑, 여가, 유통, 음식, 의료, 기타, 그리고 그 아래에 74개의 중분류를 통해서 특정한 업종에서의 소비 지출 효과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어느 지역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174개의 전통시장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적도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즉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의 변화와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치 기반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재난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카드 소비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 추세를 파악하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소비 진자 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 재난기본소득의 전반적인 이제 사용 추세를 보면 2조 5,911억 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에서 2조 5,402억이 이제 사용돼서 사용률은 98%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용률이 높았던 그런 지역을 보면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 대분류로 보면 생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음식, 의료, 쇼핑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표를 보시면 생활 분야에서 중분류로는 음식료품 구매가 4,479억, 그 다음에 생활용품, 농업, 미용실, 연료 판매 등에서 소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분류에서 높았던 음식은 6,548억 중에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에서 각각 4,400억, 4,100억 정도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일반 음식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당을 얘기하고요. 휴게 음식점은 그 커피 전문점과 같은 그런 이제 식당이 아닌 음식료를 파는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중분류로는 금방 보셨던 것처럼 음식료품에 대한 소비가 4,479억으로 재난기본소득 2조 정도에서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이 4,432건, 그리고 휴게 음식점이 2,117억 순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절대적인 사용 비율이라기보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혹은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어떤 데에서 많이 썼는지를 파악해 본 결과 여성은 유통업, 쇼핑, 교육, 의료 등에, 남성은 여가, 내구재, 음식 등에서 상대적인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분류로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여성은 이제 의류, 그러니까 음식료품, 미용실, 잡화 등에서 소비가 컸고, 반면에 남성은 자동차 정비용품, 연료 판매와 같은 자동차 관련된, 그리고 숙박, 교통비와 관련된 데에서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은 20대, 30대 등일수록 이제 음식에 대한 소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제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이제 다른 추세는 위에 40대 빨간색은 이제 교육을 얘기하는데, 역시 이제 자녀들의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40대에서 가장 많은 소비 비율이 나타났고, 30대와 50대에도 빨간색의 교육에 대한 소비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이는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연령대별로 비율 파악을 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 미용실, 레저에서 소비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음식, 의료품, 잡화, 농업 등에서 이제 소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경기도의 그 시군을 총 이제 3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도시명, 농촌형, 그리고 혼합형. 그 분류는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구분을 했고요. 도시명과 혼합형 같은 경우는 그 소비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음식과 의료에서 많이 쓴 반면에,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에서의 사용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유형이 선불카드, 지역화폐, 그리고 카드 3개로 구분이 되는데,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생활과 쇼핑 업종에서 사용 비율이 높았고, 반면에 카드사는 음식과 의료 업종에서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음식료품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에서 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들을 이제 도식화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색깔이 이제 짙은 곳일수록 해당된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짙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시군에 따라서도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성 그리고 상권의 특성에 따라서 소비 패턴들이 조금씩 다르게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기도의 그 도민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떤 그 카드 소득 수준에 따른 카드 사용을 비교하고 싶었으나 그 카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는 지역의 평균 지가를 소득으로 대처해서 5개 5등분으로 이제 5분위로 분류를 해본 결과입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하위 20%와 상위 20% 그룹에서 어떤 업종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해 본 결과 소득이 다소 높을수록 교육이나 의료 등에서 이제 사용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명, 혼합형, 농촌형도 각각 구분해서 파악해 본 결과 예를 들어 농촌형 경우에서는 생활에 대한 소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하위 20과 상위 20%의 그 소비 패턴에 대한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명과 의료 혼합형 경우에는 의료나 교육 등에서 소비 패턴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맹점 규모를 3억 미만,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 이상으로 이제 구분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3억 미만에서 전체 2조 177억 중에 9,678억, 즉 거의 50%에 가까운 소비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3억에서 5억과 5억에서 10억도 각각 보신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다만 원래 10억 이상에는 지원 사용을 안 하기로 했는데 약간 이제 농촌형의 뭐 가평이라든지 양평 그리고 동두천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10억 이상의 그 매장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이제 그 마트라든지 큰 대형 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의 매출들은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농촌형 시군에서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금액은 3억 미만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사용 금액 3억 미만의 사용이 높은 지역은 의정부, 동두천, 연천, 남양주 등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10억 이상에서의 소비가 높은 지역은 양평, 가평, 광주, 안성 등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 그래프를 높이수는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가맹점 규모가 클수록 생활 업종의 사용 비율이 높은 반면 음식 업종의 사용 비율인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령대 패턴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고연령은 농촌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활에 대한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같이 패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시명, 혼합형, 농촌형의 사용 비율을 보면 도시명일수록 3억 미만 사용 가맹점 비율이 높았고 농촌형일수록 10억 이상의 사용 금액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자, 이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농촌형일 경우에는 이제 10억 이상 가맹점의 규제를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는 연매출 10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비 패턴들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은 이제 3억 미만이나 5억 미만의 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많이 소비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권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제 전통시장,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관리카드 176개 시장과 그리고 상업시설, 상업시설은 이제 국토계획 도시지역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상업지역,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중심지역이죠. 그리고 그 두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일반 골목 상권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악해 본 결과 일단 전통시장에서는 전체 사용 금액 중에서 8.1%, 1,636억 정도가 재난기본소득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일반 지역에서는 1조 4,229억 정도가 즉 7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많은 그 경기 재난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아닌 다른 데에서 많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 분석을 해본 결과 소상공인이 존재하는 골목 상권과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비율이 거의 80%에 가깝게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생활업종에 대한 소비가 많이 나타난 반면에 상업시설에서는 음식 그리고 의료,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다운타운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매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상업시설에서는 이제 5억에서 10억 정도의 가맹점에서 사용 비율이 높았고 전통시장에서는 10억 이상 가맹점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에서 10억 이상의 가맹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건 일부 좀 큰 전통시장에서는 개별 가게들이 아니라 하나 이제 프라자와 같은 데에서 매출을 한꺼번에 잡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통시장과 상업시장, 골목시장의 이제 사용 비율이 높은 곳에 대한 결과는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전통시장에서 추세들을 보면 예를 들어 과천시 같은 경우에 파란 점선이 2019년,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그 오렌지색이 2020년의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4월 이후에 급격하게 유동인구가 이 전통시장에서 높아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전통시장에 대한 결과들은 거의 유사한 패턴들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에 높아지고 있고 12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용금액과 유동인구에 대한 비율들을 그래프로 보면 점점 색깔이 1월, 2월에는 가장 이제 흐리게 나타나고요. 3월에 좀 진해지고 4월에 상당히 진해지죠. 이런 부분 이제 사용금액과 사용금액이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었고 5월, 6월, 7월, 8월 등의 그런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결과들이 나타나 소비가 진작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재난기본소득일 전체 경기도 카드 소비액 추이를 보면 12월과 1월에는 17조, 18조 정도가 사용된 반면에 2020년 2월, 3월에서는 15조 가량으로 약 3조 가량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4월에는 21조, 그다음에 5월, 6월에는 19조, 18조 이렇게 이제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소비액의 회복과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작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밑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실제 경기도에서 소비한 그런 카드 총액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그래프 점선이 이 부분이 이제 2019년의 소비액입니다. 즉 이 둘의 차이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그 재난기본소득을 줬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그 증가 정도는 여기 위에 보이는 요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요 부분, 작년에 비해서 지금의 사용액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액을 뺀 요 부분이 요 밑에 있는 요 부분들이 그 재난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재난기본소득 이외에 더 썼던 그러니까 소비 진작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조, 그러니까 정부가 주기 전까지 18조 2천억을 썼는데 작년에는 16조 8천억을 썼기 때문에 약 1조 4천억을 이 기간에 더 썼습니다. 근데 재난기본소득이 1조 2천억 정도를 줘서 이 차이는 약 1988억 정도, 약 2천억을 재난기본소득 이외에도 더 쓴 그런 비용으로 잡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제 그 기본소득으로 그 지급하기 시작했던 이 부분은 정부와 경기도의 효과가 같이 섞여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60조를 총 2020년에 썼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는 54조를 썼기 때문에 이 격차는 약 6조 3천억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재난기본소득으로 준 것이 3조 9천억이기 때문에 2조 4천억 정도를 더 작년에 비해서 재난기본소득 이외에 더 썼던 소비 진작 효과로 단순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교가 너무 단순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2019년 1주부터 그다음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이전까지의 소비 패턴을 시기열 분석인 아리마 모형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소비가 떨어진 그런 부분을 개입 효과로 파악해서 즉 모형으로 이제 아리마 인터벤션 모델을 써서 이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소비가 약 일주에 평균 2,500억 정도 더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파악해본 효과는 단순 비교보다 더 크게 1조 그리고 3조 3천억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전년 대비 비교는 약 2조 6천억을 더 썼고 그다음에 모델로 아리마 인터벤션 모델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가 떨어진 부분들을 적용하면 4조 3천억 정도를 더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해서 재난기본소득을 10,000원을 지급했을 때 원래 재난기본소득을 빼고 그다음에 원래 쓰던 소비 패턴을 뺀 나머지 5,129원 29원 정도를 더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측 모형으로 인하면 8,557억 원을 더 쓴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줬는데 어떻게 썼는지 이제 분석한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도를 한 것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소비에 대한 효과가 있었고 특히 3억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2019년 1주부터 이 마지막 부분의 그 아리마 예측에서 장기간의 그런 패턴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정확한 추정에 다양한 분석과 연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연구로 이제 실증적 효과가 분석되기를 저희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려 9,800만 건이나 되는 방대한 카드 지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해서 귀중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특별한 정책을 펼쳤을 때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날 것인지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시도해 봤다는 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분석을 할 분들에게 가이드를 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소득 관련해서는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한 MIT의 베너지 교수하고 두플로 교수 두 분이 부부인데 그 책을 보면 정부가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회복지 기금이 굉장히 나눠져 있어서 누락도 있고 중복도 있고 수혜자 관점에서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것을 다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우리 사회도 한번 찬반을 떠나서 적극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원표 대표님께서 귀중한 발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혹시 여기 플로어에서 꼭 이거는 지금 질문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새해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종합토론 시간이 좀 확보가 되면 그때 질문 받도록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꼭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시면 일단은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임종빈 선생님께서 도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SOC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 역할은 사회 보면서 시간 관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 전에 알려드리고 시간이 다 종료됐을 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하실 임종빈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